지난주에 야당이 이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계획을 하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입 기자들에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언론의 조언이나 비판을 더 가까이서 듣겠다라고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일단 김치찌개만 제공된 건 아니고 이제 한우 포함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치찌개 뭐 그거 먹고 싶어하는 사람 있겠느냐라는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인가요? 칼럼도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들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유의미한 질문을 하나를 던지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끌어냈나요? 그냥 앉아서 주는 밥 먹고 하는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사진 찍혀주고 부인 알리고 그리고 나서 김치찌개 잘 먹었다가 끝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 김치찌개 식사를 하고 나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유 그런 건 참 뭐 곤란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좋습니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라면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냥 세금 써서 대통령 요리 자랑한 거예요. 그나마도 본인 옛날에 그 SBS 프로그램 나와서 했던 계란말이 자랑을 한 번 한 것 이상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란말이에 그렇게 기름 많이 두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저도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고. 김성애 의원께서 요리를 좀 하시죠? 전 아주 잘하죠. 계란말이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는 좀 계란말이를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송을 할까요? 네. 저 집에 계란말이 팬도 따로 있습니다. 와. 사각진 전문가시네요. 근데 정작 한 번도 제가 못 먹었네요. 네. 굳이 제가 김성애 의원께서 말아주시는 소맥을 먹어봤는데 예술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회동 이후에 사실 뭐 보도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질문 응답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뭐 김치찌개 레시피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척을 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뭐 아주 짧은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각 언론사가 주최하는 무슨 포럼 행사가 있다. 이런 거기에 대통령이 연사로 참여하거나 축사를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대통령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함부로 한 MBC 기자 이후에 다치는 이 도어스텝 다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출입 기자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있는 일 아니잖아요. 예전에 탄핵까지 갔던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 모아놓고 밥 먹을 때 다 이렇게 앞으로 두 손 모아서 경청하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언론인의 모습은 특히 출입 기자단한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입을 못하는 기자들이 관련돼서 정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으면 썼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김 의원 말씀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로는 입틀막이 안 됐다. 입틀막이다. 그게 입틀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이미지, 소통하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배경으로 기자들이 쓰였던 건데 저는 자괴감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소통 접점을 좀 늘려야 하는 대상 중에는 분명히 야당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총선 패배 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도 한 차례 만났고 뭐 기자회견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연금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영수 3자 회담을 일단 대통령실이 거절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나 뭐 야당 대표들과의 회담 가능성 추가로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것도 아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화하는 건요. 그러니까 어떤 양국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물밑에서 외교관들끼리 몇 달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합의문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 나서 얼굴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김치찌개 끓이는 것처럼 야당 대표의 대화를 생각하는 겁니다. 김치찌개 먹어봐 맛있어. 아니 누가 김치찌개 먹게 해달라는 그랬냐고요. 저 어디 가면 등갈비에서 김치찌개 잘 나온 집 많아요. 거기서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어떠한 대화와 합의들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데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는 일도 김치찌개 끓여서 한 접시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먹고 만났으면 됐지. 뭘 구체적으로 뭘 하나. 왜 그러냐? 자기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간절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정말로 간절했으면 자기의 기본 목표를 세우죠. 세우고 야당한테 정무수석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45는 안 돼요. 그럼 43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 44가 합의가 됐다. 그럼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그 3주 전에 만날 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자 이재명 대표님 45 고집하지 마시고 저희도 한발 양보해서 44로 갈 테니까 합의해 주시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으면 네. 그게 야당과의 대화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저희가 전격적으로 양보해서 44% 합의 받습니다. 그 박수와 공은 다 대통령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야 된다는 구체적인 당위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간절한 게. 그럼 지금 간절한 건 글쎄요, 본인 부인이 다시 공개 활동하는 거랑 그만해야죠. 김현님 그래서 하여튼 뭐 대통령도 정부가 이제 이번 연금 개혁안을 정부안을 못 내놨다 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궁금한 건 또 지난 5월 13일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차량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연금 개혁안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대통령 만납시다. 그렇게 주장한 좀 배경은 뭘까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절박하니까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닌 게 지금 국민연금 9% 내던 걸 13%라면 4%가 오릅니다. 보험료율입니다. 네, 보험료율 4%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 300만 원 월 수입인 분 같은 경우는 12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 한 달 쓰는 비용만큼의 지출을 더 하게 되는 거라고요. 국민들로부터는 커다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이 9%를 한 번도 손을 못 대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런 논의 상태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재명 대표가 어쨌건 그 짐을 다 안고 13%를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소득 대체율을 44로 할 거냐 45로 할 거냐 43으로 할 거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1% 차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19년밖에 안 되고 이래저래 따지면 실질 소득에 비해서 한 25%나 받아요. 지금 연금 이런 상태로 가도. 그래서 44냐 45냐는 충분히 합의 볼 수 있는 주제였고 어쨌든 22대가 들어오면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합의를 봅시다. 소득 대체율이라도 합의를 보고 모수개혁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구조개혁을 합시다라고 제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 그래요. 국민들의 의견을 더 물어야 된다. 난 정말 뚜껑이 자 처음에 정상적인 정부면요. 연금 개혁이 자기들 3대 개혁 과제였잖아요. 제시했죠. 집권 1년 차에 우리는 연금 개혁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2-3가지 정도는 만들어서 국회에다 넘겨야 됩니다. 자, 우리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이러면 똑같이 9% 내고 줄이든가 아니면 13%로 아니면 15%로 올리고 느리든가 뭐 이렇게 한 2-3가지 정도 안을 준비해서 구조 개혁도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 다 합칩시다. 노년들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세금으로 주고 있는 것까지 국민연금에 합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2-3가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던지죠. 자 논의해 주세요. 했어요? 1년 동안 우물쭈물하고 모르겠다고 그러고 국회에 그냥 준 거 아닙니까? 김진표 의장이 500명의 국민들을 랜덤으로 모아서 세대별로 다 모은 겁니다. 모아서 공론화 과정이라 수기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안을 만들기만 했습니까? 청년들, 공무원들, 군인들 이런 직군별로 또 따로 모아서 여기도 또 별도의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서 다 안을 만든 거라. 그러니까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의견을 듣자고 말하는 건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는 거예요. 다 했다고요. 아니 그게 틀렸다라고 지금 와서 주장할 거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을 2-3개 ABC를 만들어서 국회에다 그걸 던졌으면 됐지. ABC 중에 골라주세요라고 했으면 공론화 위원회를 모아서 ABC를 갖고 논의를 했겠죠. 그것도 없이 해서 AB를 만들어서 A로 가자고 했더니 A 싫어. 이게 지금 정부가 내놓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 근데 여당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연금 개혁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통령도 모르니까. 대통령이 모르니까 오더가 안 내려오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소득 대체율만 그래도 바꾸면 이재명한테 공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국회가 논의를 하고 국회의장이 준비를 해서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안을 내놨으면
뭐 동어반복이니까 예. 네. 이걸 기초로 해서 시작하면 되는데 모르겠고 답답하다. 21대 다시 하자. 구조개혁을 손댄다고요? 음. 저 무능한 정부와 저 무능한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의 안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노조 때려잡자는 얘기는 할 줄 알지만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들 안이 있어요 지금? 이 안이 없는데 22대 국회 들어가면 갑자기 생깁니까? 하하. 자기들이 주장한 안이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했다고 하면 22대 국회 논의하자가 말이 되는데 그렇네요. 구조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설명을 한 번이라도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없으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네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이것이야말로 배임입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얼굴 봐.